자, 그러면 무역의 필요성인데, 무역의 필요성이에요. 무역의 필요성. 무역이 왜 필요하냐 얘기죠. 우선 무역이 필요한 이유. 각 국간에 여러 나라 사이에, 그 여러 나라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와, 자, 자연적 조건의 차이와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이 무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은 기후, 풍토, 강우량, 천연자원, 부호준 현황 등등이죠. 그리고 사회적 조건은 법률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기호, 자본, 노동, 생산 기술 등등이 을 말하겠죠. 이런 차이, 자연적인 조건, 사회적 조건이 나라 사이에 나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역이 필요해지는 거죠. 무역이. 자, 국가 간의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이 달라요. 따라서 어떻게 물품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비, 그리고 효율도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생산비도 달라지고 효율도 달라져요. 근데 이러한 그 생산비가 달라지고 효율이 달라지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것들, 효율적으로 더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겠죠. 서로가 각 나라에서. 그러면은 생산을 해서 어떻게 서로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역의 필요성은 국가 간의 자연적, 사회적 차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무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지구상에서 천연자원이 편제되어 있죠. 어느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 자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동에서 산유국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오게 돼요.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역의 필요성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겠죠. 원유입니다. 원유. 석유. 원유에서 석유를 생산하게 되겠죠. 원유를 들여와서 우리가 정제해서 석유를 만들고 가솔린을 만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국 간의 인구와 인구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무역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인구와 인구 밀도. 자, 인구와 인구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노동력의 가치라든가 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즉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겠고, 노동이 풍부하지 않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당연히 기술 자본집약적 상품을 생산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서로가 생산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필요성. 인구와 인구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무역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 발달의 정도의 차이예요. 국가에 따라서 산업 발달의 그 수준이 다르겠죠. 어느 나라는 좀 기술 수준도 낮고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와 수준이 좀 낮은 나라와 좀 높은 나라가 있겠죠. 기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 기술이 아주 수준이 높은 나라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발달, 산업의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면은 자, 여기는 1차 산업이 예를 들어서 수준이 산업 발달이 1차 산업 정도에 머무른 나라와 공업국가, 경제, 공업이 발달한 나라와 산업 발달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산업의 적당한 상품이 이 산업 수준에 맞는, 산업 수준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을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 수준에 의한 그런 물품이 생산이 되겠고, 생산된 물품을 서로가 어떻게 교환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산업 발달의 정도의 차이에서 서로가 생산한 것을 어떻게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교환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즉 무역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구매력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력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겠죠. 이런 구매력 차이에 의해서도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무역의 필요성이 부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역의 성격입니다. 무역의 성격. 무역의 성격. 무역은
무역의 성격인데, 이 성격은, 무역은 일반적으로 토질이나 기후 등의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적인 조건과 언어, 제도, 관습, 법 등등의 사회적인 조건이 상이한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교류 현상이죠.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다른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무역의 성격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영 경제학적인 성격. 한 나라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국내 상거래와 같이 자유롭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접촉이나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적 물품 매매 활동이죠. 자, 개인과 개인 사이에요. 한 나라의 그 무역은 결국은 그 무역을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죠. 국내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혹은 교섭에 의해서 사적으로 물품 매매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무역의 주체 당사자가 무역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업이 행하는 수출행위나 익스포팅 혹은 수입행위, 임포팅, 수입행위는 그 무역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은 무역기업의 경영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성격이 경영경제학적 성격을 떼요. 무역은 경영경제학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으로 국민경제적 성격이에요. 국민경제적 성격. 무역은 개별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죠. 개별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역을 해요. 하지만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별 기업의 경제 목적에 우선하는 개별 기업 혹은 개인의 경제 목적에 그보다도 우선하는 국제수지 균형과 국내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무역을 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무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내 경제 안정을, 무역을 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내 경제의 안정 추구에 있어요. 국내 경제의 안정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국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무역은 어떻게 국민경제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역의 주체는 개별 기업 혹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역의 주체는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의 정책적 범주 내에서 국내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국제수지의 균형을 추구를 하겠죠. 국가는.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정책적 범주 내에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무역 관리는 국가 경제적인 성격 하에서 이루어져요. 따라서 무역의 행위 주체는 개별 기업이지만 그 기본 주체는 뭐라고? 국민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역의 성격으로 경영 경제학적 성격, 그 다음에 국민 경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경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무역은 세계 경제적 성격이에요. 세계 경제적 성격. 한 국가, 한 나라의 국민 경제는 다른 국가의 국민 경제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한 나라의 국민 경제는 다른 나라의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이 되겠고 일국의 지출은 타국의 수입이 됩니다. 수입.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이 되겠죠. 당연히.
일국의 익스포트는 타국의 임포트가 되겠고요. 일국의 지출은 당연히 수입이 될 거예요. 자, 수입을 하는 나라는 임포트를 하는 나라는 지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나라는 수출을 하고 수출 대금을 받으니까 그게 바로 수입이 될 겁니다. 해서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 일국의 지출은 타국의 수입이 됩니다. 결국 무역은 세계 경제의 범주 내에서, 세계 경제 범주 내에서 일국의 국민 경제와 타국의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일국의 수출은 타국의 수입이 되겠죠. 당연히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일국의 수출은 수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국민경제와 국민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세계 경제, 요 세계 경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국의 무역은 세계 무역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죠. 따라서 무역은 세계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요. 세계 무역의 확대를 위해서 국제 상관습을 통일을 하거나 국제 협력, 국제 기구 등을 통한 무역 절차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의 이익입니다. 무역의 이익. 무역의 이익이란, 자,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왜 해요? 이익이 이익이 발생하니까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역의 이익. 자, 무역의 이익이에요. 무역의 이익은 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이 무역의 이익은 국제 분업의 이익, 이 분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국제 분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화를 싸게 생산 가능해요. 어떤 나라가 모든 상품을 갖다가 생산을 한다면 그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거를 삼성 내에서 전부 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품, 메모리라든가 등등 부품을 전부 다 삼성 기업 공장 내에서 생산을 한다면은 비용이 엄청 비싸질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삼성은 전부 다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만 삼성 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나머지 케이스라든가 등등 부품들을 어떻게? 외국으로부터 혹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죠. 그게 뭐예요? 분업이잖아요. 분업. 자, 이와 같이 분업을 함으로써 국내 분업이 아니라 국제 분업을 함으로써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화를 싸게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생산을 하는데 똑같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보다 싸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무역은 바로 이 국제분업에 의한 특화, 국제무역은 국제분업에 의한 특화 생산 체제의 결과로 무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역이. 자, 이 특화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제품에 집중적으로 노동이나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그래요.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보통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생산하는데 특화를 합니다. 자, 자본이 기술이 풍부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화를 해요. 이러한 국제무역은 바로 분업에 의한 특화 생산 체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라고. 그래서 분업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설명을 했듯이 분업을 하게 되면은 생산 효율이 높아져요. 생산 효율이 높아지니까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비용이 낮아지겠죠.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즉 효율성을 분업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단위당 생산비는 낮아지겠죠. 낮아질 겁니다. 자, 그로 인한 이익이죠. 해서 절대우의 이론과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의 이론, 그다음에 리카르도의 비교우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무역을 설명을 하는데, 이러한 그 비교우의 이론, 절대우의 이론에 의해서 절대적 생산비 혹은 상대적 생산비에 따라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쪽에 특화를 하고요. 어느 나라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쪽으로 특화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특화해요. 즉 국제 분업을 이루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국제 분업을 통해서 특화를 하는데, 이게 결국 특화라는 것은 각 나라가 국제 분업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국제 분업. 각 나라가 자기가 잘하는 제품,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 효율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특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특화해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생산을 해서 결국 생산한 다음에 서로가 교환, 즉 무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국제 분업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특화에 의해서 국제 분업을 통한 특화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똑같은 노동력,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이 결국은 국제 분업의 이익이 되겠죠. 이 국제 분업의 이익.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무역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시장 생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시장을 겨냥합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시장 생산 체제를 강화해요. 그로써 어떻게 일국의 생산량은 늘어나죠. 자,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이 생산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즉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증대되면 어떻게 생산 규모의 증대가, 즉 생산량이 늘어나면 결국 생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 규모의 증대 역할로 인해서 어떻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얘기예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산을 늘려요. 10개를 생산할 때와 100개를 생산할 때와 10,000개를 생산할 때와 10만 개를 생산할 때와 10만 개를 생산할 때와 100만 개를 생산할 때와 어떻게? 자, 생산이 증가하죠. 자, 무역을 어떻게?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면서 생산이 늘어나요.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 생산 규모가 커지는 거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그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은 생산량이 증대할수록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억 개 이렇게 생산을 늘려가다 보면은 그 규모가 생산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이 단위당 하나를 생산하는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은 점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는.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예요. 규모의 경제 효과. 무역에 의해서 무역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대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된다는 얘기죠. 창출. 그래서 이와 같이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국제 분업과 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이익, 무역을 하면은 이와 같이 국제 분업의 이익, 규모 경제 효과에 의해서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는 어떻게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의 이익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역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여 소비할 수 있게 하죠.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수입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국은 비산유기죠. 석유 안 나요. 자, 무역이 만약에 행해지지 않는다면 모든 공장과 가정에서는 석유가 없으니까 결국 에너지원으로서 석탄 연료를 사용을 해야만 하겠죠. 석탄 연료를. 그리고 무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질 나쁜 재화가 생산이 되고 있어요. 비싸면서 질 나쁜 재화가 생산이 되고 있어. 그런데 무역을 못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비싸고 질 나쁜 재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없어요. 자, 질 나쁜 재화. 이게 만약에 어떤 질 나쁜 부품이다 라고 해요. 그럼 어떤 기업이 이 질 나쁜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 효율은 떨어질 겁니다. 생산 효율은.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은 결국은 이 질 나쁜 재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석유가 아니라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천연가스가 아니라 수입을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천연가스 대신에 난방을 하는데 어떻게? 당연히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이 질 나쁜 재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역의 이익으로서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익이 있어요. 무역이익.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돼요. 자,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어떻게? 세계 기업과 경쟁하게 하죠. 자, 무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동일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내 기업은 수입하는 제품과 경쟁할 수밖에 없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즉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에서의 승리인데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거나 혹은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죠. 세계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기업은,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결국은 세계의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 기업의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역에 의해서 무역이 행해짐으로써 기업의 국쟁력이 강화된다라는 이러한 무역의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소비자 후생이 증대돼요. 소비자 후생. 무역을 통해서 소비자는 재화의 생산지와 관계없이, 재화와 생산지와 관계없어요.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핸드폰이 상당히 그래도 삼성이나 혹은 LG에서 나오는 핸드폰이 그 제품의 그 질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기능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같은 품질이지만은 더 싼 제품이 수입이 된다면은 그 제품을 아마 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떻게? 소비자는 재화와 생산지와 관계없이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즉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이익이 있다, 무역의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즉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익이 있어요. 무역이익에서. 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이익. 자, 무역이, 즉 수출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무역이 증가하면은 국내 생산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국민 총 생산은 늘어나요. 자, 국민 총 생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한 나라의 소득은 늘어나죠. 그러면 자, 한 나라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는 수출 증가가 아니라 수입도 증가하겠죠. 수입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국내의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품도 수입을 와서 소비하게 되니까 수입이 유발되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국의 수출도 증대하고 상대국의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제를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 즉 무역의 이익이죠. 성장은. 그 다음에 세계 문화의 교류를 들 수 있어요. 세계 문화의 교류. 무역의 이익으로서 세계 문화의 교류를 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무역을 통해서 세계는 생산된 제품과 더불어서 고유의 문화를 교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각국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그 문화적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음반 같은 경우 특히 음반 혹은 뭐가 있어요? 영화 이런 것들 어때요? 자, 단적인 예로 기생충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안에는 기생충이란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이 안에는 뭐예요? 한국적 요소, 한국의 그 고유의 문화, 한국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담겨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교류가 된다는 얘기죠. 무역을 통해서. 음반도 마찬가지죠. BTS 같은 경우 그들이 내는 출판하는 음반, 이 음반 안에는 한국적인 요소, 한국적인 문화, 이러한 요소가 담겨 있다는 얘기.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문화의 교류, 무역을 통해서 고유의 문화가 교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류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무역의 증대는 결국 인적인, 문화적인 국제 교류로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적 교류, BTS 세계 콘서트, 순환 콘서트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인적 교류. 이와 같이 세계 문화의 무역은 세계 문화의 그 교류를 하게 한다는 그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의 이익,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무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국제 분업의 이익,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이익,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된다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이익이 있고요. 무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문화 교류, 무역을 통해서 이 문화가 교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무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